푸드스탬프 월 지원액이 월 평균 82달러씩 삭감돼 수혜자들이 기아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60%는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하고 있으나 올 연말 대목에 빚을 지더라도 더 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대형 소매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만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으나 속도와 활력은 둔화 냉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전 CEO가 축출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를 전격 고용하고 나서 인공지능 기술업계에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증액했던 푸드스탬프의 월 지원액이 월 평균 82달러씩 삭감돼 추수감사절에 기아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푸드뱅크들에서는 식료품을 원하는 수요가 30% 이상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이나 푸드스탬프 지원액을 월 82달러씩 삭감당해 헝거 클리프, 기아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연방 확대 지원의 종료로 1인당 하루에 6달러, 한 달에 82달러씩 깎인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직격탄을 맞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캘리포니아가 294만 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34만 명, 플로리다 170만 명, 뉴욕 161만 명, 펜실베니아 10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는 78만 명, 버지니아는 47만 명, 메릴랜드는 35만 명, 워싱턴 DC는 8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82달러, 4인 가구 시 320달러나 푸드스탬프가 줄어들게 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물가 급등으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식품 가격이 전체로는 3.3% 올라 있으나 품목별로는 쇠고기 10.6%, 설탕 8.8%, 식빵 7.1%나 대폭 인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인당 82달러씩 줄어들어 푸드스탬프 등록자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 노 부부의 경우 한 달에 281달러를 지원받다가 23달러로 급감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미국민들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추가 지원이 끊긴 푸드스탬프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밝힌 빈곤층이 10가구당 4가구를 넘는 42%나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결식아동의 비율이 1년 전 삭감되기 전에 20%에서 삭감 후인 현재 42%로 2배 이상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푸드스탬프 축소로 덜 먹고 있다는 답변은 55%나 돼서 1년 전의 27%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푸드스탬프의 추가 지원의 종료로 기아 절벽에 내몰리게 되는 사람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푸드뱅크나 푸드센터에서는 대부분 식료품 제공 수요가 30% 이상 급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Food for Others라는 기관에서는 매일 200명 내지 250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나 급증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푸드센터에서도 10월 한 달 5,800가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지난해에 비해 1,000가구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60%는 페이책 투 페이책, 즉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하고 있으나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빚을 더 지고서라도 더 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96%나 고물가, 고금리로 올 연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으며 50%는 카드 빚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성탄절 선물 등을 위해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씀씀이를 더 늘리게 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60%는 페이책 투 페이책, 즉 봉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같은 것이고 올 초의 58%보다는 다시 나빠진 것으로 CNBC는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은 40%는 가계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올 연말 대목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늘릴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주말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평균 $567씩 쓰게 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3%나 증가할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씀씀이를 더 늘리려는 것은 물건을 많이 사기보다는 물가가 여전히 올라 있어 필수품 구입에 돈을 더 들일 수밖에 없고 임으로 사는 재량 물품은 파격 할인을 찾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민 소비자들의 96%는 올 최대 쇼핑 시즌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저축이 늘어 현금을 더 쓰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국 빚을 늘리게 될 것으로 미국민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의 50%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빚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두 달 안에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밝힌 소비자들은 23%에 불과해 카드 빚이 늘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74%는 고물가, 고금리에 저축은 적어 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3분기 말인 9월 말 현재 17조 2,9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 사용 빚은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3분기에는 석 달간 480억 달러 늘어난 1조 7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빚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비율은 1년 전 3.69%에서 현재는 5.78%로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쇼핑 패턴이 변한 데 맞춰 추수감사절 당일 대형 소매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만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는 곳은 월마트와 타겟, 코스트코, 알디, 트레이더조, 메이시 백화점, 마쉘, TJ 맥스, 베스트바이, 아키아, 홈디포와 로우스, 패스마트 등이고 문을 여는 곳은 CVS, 자이언트, 웨그먼, 홀푸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대형 소매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나타나 식탁 차리기 준비나 의약품 구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대목을 겨냥해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문을 여는 곳들이 한때 크게 늘었으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변한 미국민들의 쇼핑 패턴의 변화로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대다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23일 목요일 당일에 문을 닫는 대형 소매점들을 보면 월마트와 타겟, 코스코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알디와 트레이드조도 문을 닫게 되며 월그린은 24시간 영업점을 제외하고는 700개 약국의 문까지 닫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문을 닫는 백화점들은 메이시와 블루밍데일, 제이시페니, 노스트롬, 마샬과 TJ 맥스, 콜스, 니만 마커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스트바이, 애플스토어, 홈디포와 로스, 아이키아, 펫코와 펫스마트 등도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문을 여는 곳은 CVS와 라이트에이드, 자이언트푸드와 헬스티터, 클로커, 세이프웨이, 웨이그먼스, 홀푸드 등 잡화점과 식료품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들과 백화점, 전자 등 전문점들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최대 쇼핑데이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른 시간에 문을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곳은 콜스와 제이시페니 등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는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스, 메이시 백화점, 월마트와 타겟 등이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파격 할인 세일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오전 8시에는 애플스토어가 문을 열고 오전 9시에는 코스코와 노스트롬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매업계는 여전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주말,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4일간 쇼핑 열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장 쇼핑이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고 4일간의 쇼핑 열기가 11월 초 또는 10월로 앞당겨져 블랙 프라이데이 대신 블랙 먼스 연말에 대목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판매 전략도 이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올 연말 대목에도 쇼핑 열기를 낼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고물가, 고금리로 파격 할인을 더 찾게 될 게 분명해 소매업계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2달 동안의 총 매출은 9,573억 달러 내지 9,66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 내지 4% 늘어날 것으로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에서 8% 증가를 예측했다가
실제로는 5.4% 늘어난 바 있는데 올 연말 대목은 그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미소매연맹은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불경기 우려를 불식하고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으나 속도와 활력은 둔화 냉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15%까지 낮아졌으나 경제 성장률은 1에서 2%대에 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미국 경제는 불경기 우려가 거의 사라진 반면에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으나 착륙 단계여서 속도와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경제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 불경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15%로 급락했다고 골드만삭스는 단언했습니다. 미국 경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2.1%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9월 말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에서 2.1%로 2배나 올려잡은 반면에 2024년에는 1.5%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0월 중순 경제분석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이지만 내년 1분기에는 0.4%, 내년 2분기에는 0.6%에 거쳐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민 소비 지출에 필요한 일자리 안정은 올 연말과 내년에도 비교적 지속되지만 일자리 증가 규모가 급속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현재 월 15만 개에서 내년 2분기에는 10만 개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 분석가들은 그보다 훨씬 급속 냉각돼 내년 1분기에는 월 4만 2,500개로 2분기에는 16,700개 증가로 얼어붙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실업률은 연준이 올 연말 3.8%에서 내년에는 4.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6월에 4.3%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셋째, 경기의 냉각으로 물가는 더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PCE 소비지출 물가가 올해에는 3.3%에서 내년에는 2.5%까지 낮추고 2025년에는 2.2%로 추가 하락시킬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PI 소비자 물가로 올 10월 3.2%에서 내년 말에는 2.4%, 2025년 말에는 2.2%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째, 1년 반 동안 11번에 걸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로 끝났으며 6개월 이상 동결하다가 2024년에는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내년 2분기로 꼽은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챗 GTP를 개발해 인공지능 붐을 선도해온 오픈 AI의 샘 알트만 전 CEO가 동료 이사들에 의해 축출되자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를 전격 고용하는 등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업계에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에 130억 달러나 투자해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트만 축출에 반발해 그를 고용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팀을 이끌도록 조치함으로써 오픈 AI는 몰락의 위험에 내몰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아래 최대 기술 개발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업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1년 전 챗 GTP를 내놓아 인공지능 붐을 선도해온 오픈 AI사는 창업자인 샘 알트만 CEO를 4명의 이사들이 지난 17일 전격 해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맨 회장은 알트만의 동조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오픈 AI사는 임시 CEO를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트위치 CEO였던 엠머트 슈어를 임시 CEO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사에 130억 달러나 투자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샘 알트만의 복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아예 그를 새로 고용해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새 인공지능 연구팀을 CEO로서 이끌도록 전격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사를 공동 창업했다가 이사 4명에 의해 축출된 샘 알트만과 그렉 블록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오픈 AI사에 근무 중인 수백 명의 기술자들도 창업자들을 내쫓은 이사 4명이 모두 물러나지 않으면 알트만을 따라 대거 이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때 동료들에 의해 쫓겨났다가 추락 위기에서 리턴해 회생시켰던 사태를 재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첨단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흡수 합병이 아니라 내분에 의한 창업자 축출 사태를 활용해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하게 돼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복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픈 AI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는데 공동 창업자들에 이어 투자금까지 모두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쇠락이나 몰락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이 웹 브라우저 아래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개발이라며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규제하지 않으면 인류의 일자리를 대거 없애고 인공지능에 인간이 통제당하는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논쟁을 본격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먼과 블록먼 등 공동 창업자들은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리콘밸리와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